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책 속에서 여행하는 아이디 그룹여행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여행할 글쓰기는 책 제목 리틀 시즌 지은이 한정현. 한정현 201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소설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소설집 소녀 연예인 이보나, 중편소설 마고, 장편소설 줄리아나 도쿄, 나를 마릴린 먼로라고 하자, 산문집 환승 인간 등이 있다. 오늘의 작가상, 젊은 작가상, 퀴어 문학상, 부마항쟁 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본문을 읽어볼게요. 매해 연말이 되면 그런 생각을 떠올린다. 올해 여름엔 수박을 마음껏 먹지 못했다는 것. 휴대폰 사진첩을 뒤적이는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수박 사진들이 나온다. 깍둑썰기해서 락앤락 통에 담아놓은 사진도 있고, 이마트에서 산 수박 반쪽 모양의 플라스틱 수박 가방 사진도 나온다. 수박을 사면 버릴 때 2배로 죄책감이 든다는 메모가 있다. 그런가 하면 그 수박 가방의 겉면에 붙은 스티커를 클로즈업한 사진도 있다. 남자와 여자가 포옹하고 있는 스티커에는 넌 나의 반쪽이라고 쓰여져 있다. 대체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반쪽에 집착하는가? 그 반쪽은 왜 꼭 남자, 여자인지, 나를 포함. 그 사진 밑에는 이런 메모를 남기기도 했다. 말이 조금 길어졌지만 이러다가 입버릇처럼 튀어나오는 말은 결국 수박을 좀 더 먹었어야 했어 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주 못 먹은 것만도 아니다. 집 앞 시장에서 4-5번, 이마트 24에서 반쪽 2번, 로켓 프레쉬로도 3-4번 정도. 로켓 프레쉬로 주문한 수박은 친환경 포장 요청을 했더니 종이 박스에 담겨왔다. 그것이 귀여웠는지 사진이 여러 장 있었다. 물론 이제 쿠팡 회원을 탈퇴했기 때문에 내년 여름엔 수박을 먹어도 그 사진은 휴대폰에 없을 예정이다. 말이 길었지만 결국 이거다. 역시 수박에게만큼은 만족의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것. 여름 내내 먹는 과일이라곤 정말 수박이 전부여서 그런 걸까? 수박만큼은 정말이지 마음을 다해서 라는 말이 떠오르지 않는 과일이네. 이렇게 중얼거리던 나는 문득 이 말을 누군가에게서 들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정작 그 누군가가 기억나지는 않았는데 이런 건 꼭 더는 궁금해하지 않는 순간에 떠오른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다. 게다가 요즘 나에게는 챙겨야 할 존재가 있다. 밥 먹자. 자자야, 밥 먹자. 나는 푹 삶은 북어와 펫 간식 샵에서 산 한우곰탕을 건사료와 함께 두었다. 물그릇에 또 새로운 물을 채웠다. 아마 오늘도 자자는 아주 느릿한 속도로 나올 것이다. 다른 집 반려견처럼 꼬리를 흔들거나 앞발을 들고 뛰어도 좋겠지만 나는 이것이 자자만의 방식이라고 느낀다. 내가 자자의 밥을 챙겨준다고 해서 꼭 나에게 꼬리를 흔들고 안길 필요가 없다. 생각해보면 인간도 인간을 잘 못 믿게 된 처지에 동물들이 사람을 믿고 밥을 먹어주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다. 사실 자자는 처음 이 집에 와서 나흘 동안 밥을 먹지 않았다. 잠도 자지 않았다. 밥을 먹게 된 이후에도 몇 개월은 내가 방에 들어가 책을 읽거나 타자 치는 소리를 내야 겨우 나와 허겁지겁 삼키듯 먹는 게 전부였다. 나는 이제 그만 들어가서 책 좀 읽어야겠네. 나는 자자가 이미 배가 고플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반려견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토이푸들이나 말티즈, 비숑 같은 강아지를 떠올린다. 그래서 자자의 사진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잠시 할 말을 찾다가 겨우 늠름하네 하고 만다. 자자는 몸집이 큰 믹스견이다. 흔히 말하는 누렁이. 자신의 몸을 움직일 정도만 먹는다 해도 많이 먹어야 한다. 나는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며 방문을 닫고 들어가 노트북 타자를 쳤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 소리 내는 걸 멈추면 자자가 조금은 급하게 밥을 먹는 소리가 들려온다.
나는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꼬리가 하늘로 말려 올라가 있는 자자의 뒷모습을 보았다. 자자, 나의 자자. 이름이 자자야? 사람들은 반려견 이름을 묻고선 낯선지 꼭 다시 한번 묻는다. 그러면 나는 다시 설명해준다. 네, 맞아요. 잠을 자자 할 때 자자요. 자자는 이 집에서 온 뒤 나흘이 지나 밥을 먹기 시작하고도 한동안 졸기만 할 뿐 절대 잠을 자지 않았다. 자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나를 만나기 전 자자는 좁은 뜬장에 갇혀 원치 않는 출산과 임신을 반복하며 10년 생의 대부분을 보냈다. 자자는 강제로 교배시킬 때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치아와 발톱 대부분이 제거된 상태였다. 그래서일까 뜬장의 철문을 열어도 자자는 꼼짝하지 않고 몸을 떨기만 했다. 그러다 구조를 도와주셨던 수의사 선생님이 손을 뻗자 그 자리에서 오줌을 반복적으로 싸기만 했다. 아마 내가 번식작 주인하고 비슷하게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거대한 공포 앞에서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기겁해버린 자자는 시보호소로 옮겨지고 나서도 밤에만 겨우 밥을 먹고 물을 마셨다고 했다. 사랑과 빛을 피하던 자자. 입양을 가지 않으면 안락사에 예정된 보호소였지만 노령의 애교락은 조금도 없는 자자를 데려갈 사람은 없었다. 게다가 한국은 믹스견을 꺼리고 품종견을 선호하는 곳이다. 혈통이 없는 개라는 거다. 몇 번의 고심 끝에 나는 자자를 데리고 왔다. 집에 온 이후에도 한동안 자자는 해가 들지 않는 보일러실 구석에서 종일 몸을 말고 있었다. 나는 수의사 선생님의 권고에 따라 자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개걸음으로 다가가 밥을 놔두었다. 목줄을 가져다 대면 올감이 생각이 나서인지 몸을 잔뜩 낮추고 낑낑거리는 자자에게 산책을 하자고 조르지도 않았다. 나는 자자를 그저 두기로 했다. 다만 자자가 있는 보일러실의 문은 늘 열어두었다. 자자야, 밥 많이 먹어. 내가 조그맣게 소리를 내자 자자의 꼬리가 일시정지 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느린 헬리콥터 날개처럼 빙글빙글 움직였다. 내 말에 자자가 도망치지 않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 자자는 가만히 나를 바라보다가 곧 다시 물을 조금씩 핥았다. 자자는 마음뿐 아니라 몸도 많이 상한 상태였다. 산책 없이 얼마나 오랜 동안 뜬장에서만 지냈는지 발바닥은 조금만 걸어도 상처기가 날 정도로 물렁거렸다. 나는 마른 자자의 등을 언젠간 한 번은 쓸어주면 좋겠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나를 피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그런 생각을 했다. 사실 자자의 원래 이름은 수박이었다. 자자가 된 수박이. 물론 단지 내가 수박을 너무 좋아해서만은 아니었다. 그 이유는 내가 자자를 처음 만난 일과도 관련이 있다. 자자를 처음 만난 날 나는 집에서 쓰지 않는 요거트 기계를 팔아볼까 싶어서 길 건너 아파트 단지에서 열리는 플리마켓에 참여했다. 막상 가보니 요거트 기계는 그냥 나눔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기증하고 돌아선 참이었다. 더운 여름 오전이었는데 아파트 단지와 뒷산으로 가는 골목 초입에 수박 트럭이 서 있는 게 보였다. 냉장고에 이미 사다 둔 수박이 있었지만 가격이 괜찮다는 핑계로 괜히 하나 더 샀다. 돈을 벌러 와서 오히려 쓴 셈이었지만 수박이니까 다 괜찮다는 생각을 하며 햇빛을 피해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골목이네 라는 생각은 개 짖는 소리에 묻혀버렸다. 놀라 들고 있던 수박을 떨어뜨렸는데 굴러간 수박이 멈춘 자리에서 가장 먼저 보인 건 개를 갈아 넣는 기계와 올가미, 개털에 피에 범벅이 된 칼과 장화였다. 그 옆엔 알 수 없는 주사기가 가득 버려져 있었다. 번식장과 식용장이 같이 있던 곳. 그제야 나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봤던 것 같다. 그 넓은 부지에 가득한 뜬장 속에서 울부짖던 개들. 몇 걸음만 가면 아이들이 뛰어놀고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그렇게 지구의 환경과 동물을 생각하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플리마켓이 열리는 커다란 아파트 단지가 있었다. 나는 온몸이 떨려왔다. 그때 알았다. 누군가에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세계는 현실에서도 없는 세계가 되어버린다는 걸. 지금이라면 여러 구조단체를 떠올렸겠지만 당시에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인간이 위험에 처하며 119나 112를 누르라고 많이 배웠는데 그런데 걔를 구하려면 어디에 전화를 해야 하는 걸까? 자자야, 그래도 나 잘한 거겠지? 나는 그날을 자주 생각해 보곤 한다. 만약 유기견 구조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나는 곧장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다. 시보호소 중에는 입양을 가지 못하면 안락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많다. 괜히 내가 아이들을 구조해서 또 다른 위험에 빠뜨린 것은 아닌지 자주 울적해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들깨화돼서 사람을 공격했다고 죽게 되거나 흔히 말하는 개장수에게 잡혀 보양탕 집에 팔려갈 수도 있다. 게다가 자자를 만나게 되기도 했으니 하지만 끝내 나는 내 무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이다. 이런 내 마음을 아는 걸까? 내 목소리에 자자는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았다. 꼬리가 아까보다는 조금 힘차게 말려 돌고 있다. 자자는 오늘 기분이 좋은 모양이다. 그러다 퍼뜩 생각이 났다. 그러니까 수박에 많은 만족의 느낌을 갖기 어렵다는 말을 했던 사람. 자자를 구조해온 다음 날 나는 그 사람에게 생각해 놓은 자자의 이름을 물었다. 수박이었대? 그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듣고 절반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머지는 고개를 갸웃했다. 너무 좋아해서 만족한 적이 없는 수박이었기에 그건 오랜 사랑의 힘일까요? 그랬다. 나는 수박이에게 그런 지속적인 무언가를 주고 싶었다. 꼭 사랑이라는 거대한 이름이 아니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먹는다는 느낌은 조금 어라? 그것도 그랬다. 게다가 사랑을 꼭 두 개로 나눌 필요가 있나? 고유한 사랑을 주면 되지. 그래서 자자는 자자가 되었다. 그리고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 사람은 영원을 꿈꾸던 널 떠나보내고 슬퍼하던 날까지도 떠나보낸 날 오늘은 나에게 남아있는 건 피하지 못해 자라난 묻어난 뿐이야. 그곳에 나는 얼마만큼 울었는지 이곳에 나는 누구보다 잘 알기에 후회로 가득 채운 유리잔만 내려다보네. 아, 뭐가 그리 재미났길래 그토록 휘몰아쳤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될 거야. 아파했지만 또 아파도 되는 기억 불안한 내게 무난도를 쥐어주던 깨진 조각들 새어나온 눈물 터뜨려보네. 아, 뭐가 그리 재미났길래 그토록 휘몰아쳤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될 거야. 아, 뭐가 그리 재미났길래 그토록 휘몰아쳤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될 거야. 사랑하게 될 거야. 영서 씨, 오늘 점심 때 시간 괜찮아요? 삼계탕 괜찮나요?
내가 소속된 연구소 사람들이 유독 분주하게 점심을 맞는 날이 있다. 연구소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된 것도 벌써 2년째인데 나는 정말 말복에 고기를 먹기가 싫다. 말복이 되면 거리가 온통 삼계탕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만 같다. 나는 원래부터 고기를 거의 먹지 않는다. 강아지 전용이긴 하지만 한우곰탕이 냉동고에 저장된 것도 자자가 온 이후였다. 그때도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몸이 너무 상해버린 자자에게 소고기의 단백질이 도움이 된다는 권고를 받아들인 거였다. 사실 육류를 먹지 않는 페스코라고 하기엔 좀 나약한 면이 있지만 되도록 안 먹는 습관을 하다 보니 평소에도 별로 당기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런 날이 오면 조금 곤란하다. 시인 백석조차 자신의 시에서 음식의 중요성을 설파했을 정도로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건 잘 알겠는데 잘 먹는다는 것이 꼭 고기여야만 하는지 그건 여전히 모를 일이다. 게다가 음식의 즐거움을 말한 여성 작가가 있었던가? 공부가 짧아서 그런지 기억에 남는 사람이 없다. 살림의 어려움에 대해 말한 여성 작가들은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다. 난 잠시나마 누가 해주는 음식은 원래 다 맛있는 법이야. 그거 만들기 위해 장을 보고 다 먹은 후에 설거지 안 하면 말하지. 하던 엄마가 떠올라서 마음이 조금 더 심란해졌다. 예, 영수야. 안 그러니? 밖에서 일하는 여자들은 퇴근하면 녹초야. 그럼 뭐 애들 엄마 일하고 쉬울까? 살림 한번 육아 한번 안 해봐서 하는 소리지. 평생 나처럼 남의 밥 해주는 사람들은 어떻고. 평소 이런 말을 자주 했던 엄마는 무작정 음식을 해먹는 게 최고라고 하는 TV 프로그램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 사정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사람들이 너무 음식에 집착한다는 거였다. 그러게 엄마의 조금은 분하고 많이 지친 목소리는 이제 혼자 음식을 해먹어야 하고 사회의 흐름에 맞춰야 하는 입장이 되고 보니 훨씬 더 잘 들리는 것만 같다. 그래도 이곳은 그나마 동아시아 한국학 연구소라는 명칭에 걸맞게 여러 외국인 연구자가 오가는 곳이다. 몇몇 동료가 슬쩍 영수 씨는 일본에서 오래 살아서 우리랑 문화가 다를지도 몰라요. 하며 내 메뉴를 바꾸어 주곤 했다. 너무나도 고맙기도 하지만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든다.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과 식사할 때 이렇게까지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것 말이다. 그렇다고 굶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죠. 수박으로 배를 채우는 건 더욱더요. 사람들이 식사하러 나간 말복의 점심, 가만히 타자를 두드리던 나는 주위를 한번 살폈다. 옆자리 동료의 류스케가 들어와 있었다. 나는 파티션 위로 넘어온 김밥을 건네봤다가 문득 오키나와에 살 때 먹었던 국수가 떠올랐다. 긴 대나무를 반으로 쪼갠 뒤 물기를 따라 흘려보낸 국수를 받아먹는 일본의 여름 음식. 나는 김밥이 넘어온 파티션을 똑똑 두드렸다. 그러고는 류스케에게 일본 드라마 나기의 휴식이 플레이되고 있는 내 휴대폰을 내밀었다. 외모 컴플렉스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 보려고 인생의 자체 휴식을 선언한 여자가 주인공 나기가 화면 속에서 머리에 수건을 질끈 묶고 선풍기를 튼 채 더운 방 안에서 국수를 먹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류스케를 보며 조금은 야심에 찬 눈빛을 빛냈다. 류스케, 이건 뭐랄까 좀 텐션의 음식이야. 내 생각에 그 국수는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 국수 면발이 대나무 미끄럼틀을 타고 전부 내려가기 전에 그것을 먹으려면 인간인 내가 목적지에 먼저 도달해 있어야만 한다는 것. 이런 식으로 보자면 고기나 생선이 없어도 텐션은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사실 오키나와에 있을 때도 엄마는 여름에 장어 요리를 준비하곤 했으니 이 텐션 국수가 내게 익숙한 음식은 아니다. 그래서일까 그날 퇴근 후 류스케가 만들어준 대나무에 국수를 흘려보내기 시작한 나는 배가 부른 줄도 모르고 연신 면발을 삼켰다. 잽싸게 아래로 내려가 정중히 무릎을 꿇고 국수를 그릇에 안착시키니 뭔가 여름을 이겨낸 기분이 들었다. 거의 운동 수준이네요. 그 스피드. 나의 재빠른 모습을 보던 류스케는 웃음을 참는 얼굴이다. 그러다 정말 궁금하다는 듯 이런 것을 물어왔다. 한국은 삼계탕 말고 여름 음식이라 할 것이 뭐가 더 있을까요? 국수 종류에서 냉면 같은 거?
뭐 냉면도 좋죠. 그거 맛있어요. 새콤하고. 혹시 내가 아직 모르는 게 있으려나요?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한국에서 보냈지만 다시 돌아온 지는 고작 2년 남짓이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인인 유르스케는 한국 문학을 박사학위를 따자마자 이곳 연구소에서 취직해서 6년 넘게 한국에서 살고 있었다. 오히려 최근 한국에 머문 시간은 나보다 길었다. 혹시 류스케 콩국수라고 먹어봤어? 마치 두부를 아주 부드럽게 으깬 느낌이랄까? 걸쭉한 두유 같은 맛이나.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젓는 류스케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류스케 수환 씨가 안 알려줬어? 할 뻔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나도 늘 연애하던 사람의 입맛에 따라갔던 것 같다. 내가 만난 남자들은 항상 자신의 식성대로만 먹었다. 물론 류스케로부터 전해 들은 수환 씨는 꽤 괜찮은 남자였다. 그럼에도 외국인인 류스케에게 수환 씨가 다양한 맛을 알려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콩국수의 맛을 떠올렸다. 그런데 어라? 맛으로의 콩국수보다도 어쩐지 재미있게 보았던 드라마가 생각나는 거다. 내 멋대로 해라. 영화 제목 아닙니까? 류스케가 물었다. 영화 제목도 있고 한국 드라마도 있고. 그러다 문득 나는 냉장고에 썰어둔 수박이 생각났다. 류스케, 수박 먹을래? 내 말에 류스케는 웃으며 고개를 좌우로 저어 보였다. 수박은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수박에만큼은 만족의 느낌이 들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포만감 어느새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있었다. 천장을 바라보던 나는 류스케의 대답에 천천히 고개만 돌려 류스케를 바라보았다. 류스케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난 듯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자자 말이에요. 그래도 언젠가는 나에게도 꼬리를 말면서 다가오겠죠? 그래도 예전처럼 류스케 네가 왔다고 오줌을 싸거나 끙끙대며 울진 않잖아. 내 말에 류스케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듯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였다. 나와 류스케는 다시 거실 바닥에 누웠고 각자의 천장을 바라보았다. 근데 류스케, 수환 씨랑은 지난번 일 이후에 이야기해봤어? 아니요, 아무래도 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엔 봉합이 안 되네요. 그래도 수환 씨랑은 너 한국 와서부터 사귀었으니까. 그런데 또 보면 처음 싸웠던 문제로 지금까지 싸우고 있으니까. 류스케는 6년째 사귀고 있는 동성 연인인 수환과 같은 문제로 6년째 다투고 있었다. 이유는 커밍아웃이었다. 연구소야 뒤에서는 어떤 말이 오가든 앞에서는 혐오와 폭력에 민감한 곳이어서 류스케가 커밍아웃을 해도 일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수환 씨는 국내 굴지의 조선회사에 다니고 있다. 커밍아웃을 생각해 본 일 자체가 없었다. 사실 나는 수환 씨의 입장도 류스케의 마음도 너무나 이해가 되었다. 당사자가 아니라서 유지하는 평온이다. 안타까운 건 이 두 사람이 그 문제엔 다툰 적이 없다는 거다. 수환이랑 계속 다투다 보면요. 내가 한국하고 잘 맞지 않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고 한국 문학은 그럼 왜 연구하나 싶습니다. 어쩌면 나는 한 사람에 대한 호감을 한 나라에 대한 호감으로 오해했는지도 모르겠고요. 류스케의 말에서 보이지 않는 한숨이 묻어났다. 아마 류스케에게 수환은 한국 그 자체일 것이다. 계약직 연구원으로 왔던 류스케가 진작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은 건 수환 때문이었다. 나는 그 마음을 어렴풋하게나마 알 것 같았다. 20년 가까이 살았던 오키나와가 엄마의 죽음으로 단번에 내게 낯설어졌던 것. 그래도 난 생전에 엄마 이렇게 큰 소리로 사람들 앞에서 엄마를 마음껏 불렀다. 사랑하는 사람과 항상 숨어 지내듯 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나로서는 아마 평생 다 알 수 없는 고통일 거였다. 영숙 씨는 요즘에 연애는 안 해요? 통 말씀이 없으시군요. 카카오톡도 조용하고. 류스케를 바라보았다.
나는 뭐 이제 자자랑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 그거 왠지 남자보다 걔가 낫다 이렇게 들리는데 하이퍼리얼리즘이라 얹을 말이 없네요. 제 전국은 1930년대 신파라서. 나는 루스케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사실 일본에서나 한국에서나 늘 자연스레 누군가를 만나왔다. 일주일에 한 번 술을 마시며 잡담을 하든 짐을 합치고 동거를 하든 나는 누군가를 항상 사랑했다. 하지만 마지막 연애를 끝내며 든 생각은 이거였다. 내가 사람을 믿은 게 아니라 사랑을 믿었구나 라는 것. 그리고 여전히 사람이 아닌 사랑을 믿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한국에서의 내 마지막 연애를 아는 류스케는 그런 날을 힐끗 보더니 흘러가듯 다시 이렇게 물었다. 자자는 그런데 왜 데리고 오려고 했던 거예요? 난 영소 씨가 한국에 오래 머물 것 같지 않았는데. 류스케의 말은 사실이다. 나의 유일한 가족인 엄마는 5.18에 관련이 된 사람이다. 피해자이지만 피해자라고 평생 말한 적이 없는 사람. 그런 엄마가 돌아가신 직후 나는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지만 엄마의 죽음은 예상할 수 없던 일이었고 원래 나는 아주 잠시 한국에 머물 예정이었다. 일본에서 연구하던 시절 나는 국가폭력과 여성이라는 큰 틀에서 제주 4.3 여성 생존자와 오키나와 미군기지 주변 여성들의 삶을 비교 연구했었다. 하지만 모든 폭력이 그러하듯 하나의 사건이 갑자기 발생되고 그 자체로 종결되는 게 아니었다. 4.3을 보던 나는 5.18을 집중적으로 찾아보고 싶어졌다. 그땐 광주 출신이었던 엄마가 5.18과 관련이 있는지 몰랐다. 엄마는 죽을 때까지 그 사실을 나에게 숨겼다. 다만 내가 광주로 간다고 했을 때 마치 작은 쥐가 자신의 심장을 조금씩 갉아먹기라도 하듯 고통으로 일그러지던 엄마의 얼굴만은 생생하다. 내가 엄마에게 무언가 물었다면 엄마는 조금 더 일찍 평안에 이를 수 있었을까? 아니면 내 침묵 덕분에 말할 수조차 없던 깊은 고통을 딸에게 나눠주지 않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 여겼을까? 아니, 엄마는 내게 죽음이 삶의 종료가 아닌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려주려 한 것인지도 모른다. 어떤 질문의 시작점 말이다. 하지만 당시엔 모든 것이 버거웠다. 한국에 왔고 당연히 자료는 많았지만 가장 가깝던 사람의 고통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나는 연구에 회의를 느꼈고 한국에 발을 붙이지 못했다. 연애조차 나를 한국에 밀착시키지 못했다. 그럴 때 자자를 만난 것이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이전의 삶도 알고 싶어지듯이 나는 나를 만나기 전 자자에 대해 알고자 노력했다. 어린 시절 내가 엄마의 젊은 시절에 대해 반복적으로 물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수의사를 만나보아도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자자는 번식장에서만 10년을 살았고 매해 아이를 낳았다. 이 삶은 저 한 문장으로 요약 가능했다. 자자의 삶에는 계절이 없었다. 그 삶에는 자자만의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게 자자가 낳은 아이들은 펫샵으로 팔려나가 전시되었을 것이다. 예쁘지 않은 아이는 도살장으로 넘겨져 개소주가 되었을 것이고 인기가 없는 외모로 태어난 아이는 애견 미용학원으로 넘어갔을 것이다. 그러다 초보 원생들의 휘두르는 가위나 칼에 몸을 찔려서 서서히 죽었을 것이다. 자자를 낳은 게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평생 아이만 낳다가 죽었겠죠. 이래서 사지 말고 입양하자고 하는 건데요. 자자는 엄마 아빠를 기억할까요? 내 말에 자자의 수의사인 상화 선생님은 다시 조금은 쓸쓸한 말투가 되었다. 번식장의 개 중에는 스트레스로 자신이 낳은 아이의 다리를 잘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그렇게 낳았다고 해서 그 개의 아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상화 선생님은 성인 남성을 유독 무서워하는 자자를 위해 여러 구조단체에 문의해서 찾게 된 여성 수의사님이다. 상화 선생님의 말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연구를 하며 정말 많은 여성을 만났는데 어떤 이들은 아이만 낳다가 20대와 30대를 다 보내곤 했다. 아니, 어떤 여성이 아니었다. 엄마 세대 위로는 9남매, 10남매를 낳은 여자가 흔했다. 그래도 원하던 아들을 못 낳으면 아이를 낳아주는 여성을 구하던 시절이라 했다. 시바지 문화는 일본에서 온 것인데 정작 한국에서 그 뿌리가 견고해진 것 같았다. 오죽했으면 시바지라는 영화도 나왔을까.
그런가 하면 최근에 성노동자들을 취재하며 대리모를 만난 적이 있다. 아이가 귀하다는 요즘도 입양거려서 명문대학교 출신 여대생들을 대리모로 데려간다고 했다. 나는 문득 일본에서 학교를 다닐 때 더러운 피라고 왕따를 당하던 일을 떠올렸다. 그날 상화 선생님에게 나는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다시 상화 선생님을 찾아갔을 때 그 이야기를 더 나누지는 못했다. 나는 자자와의 시간이 쌓이면서 새로운 고민이 생겼고 그 일에 집착하듯 골몰하고 있었다. 선생님, 자자 말이에요. 벌써 2개월이 다 되었는데도 제가 자는 사이에만 밥을 먹고 구석에만 있는 것 같아요. 방법이 없을까요? 상하 선생님은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했다. 기다리시면 돼요. 지금까지처럼요. 영소 씨는 정말 좋은 보호자세요.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지친 나그네요. 도시에선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죠. TV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게 있죠. 소문의 낙원 누군가 비웃으면 난 더 힘내요. 소문의 낙원 물집을 터뜨리고 붕대를 감았죠. 떠나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있죠. 지치고 병든 나그네여. 우웩토리 나그네여.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소문의 낙원 우린 모두 그곳을 찾아 떠나왔죠. 겁쟁이는 절대 모를 세상이 지치고 병든 나그네여. 우웩토리 나그네여.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느리게 오래 걸어가요. 우소문의 낙원으로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 도시를 떠나왔어요. 상하 선생님은 그러면서 자자가 먹을 우울증 치료제와 안정제를 처방해 주었다.
사실 자꾸만 어디 아프냐고 묻는 것, 그것은 말을 할 수 없는 존재에게 너무나 다정하고 좋은 방법이었지만 때로는 그저 묻는 사람의 궁금증 해소에 불과할 수도 있다. 게다가 그때 나는 고작 2개월을 기다렸을 뿐이었다. 어쩌면 나는 예쁜 강아지들을 떠올리며 자자가 그 모습이 되길 바랐는지도 모르겠다. 상어 선생님 나를 좋은 보호자라고 격려했지만 사실 그때의 나는 아직 저런 생각까지는 미치지 못한 상태였다. 다급함이 좀 올라와 있었고 그래서 저 말을 듣고도 방법이랄 것이 고작 기다리는 것이라니 병원을 옮겨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뿐이었으니까. 그렇게 병원을 나서던 나는 광화문 광장을 지나다 세월호를 추모하던 자리에서 그들을 향해 여전히 욕을 하는 몇몇 시위대를 보았다. 그 순간 문득 엄마와 일본에 살 때 마주쳤던 혐한 시위다가 떠올랐다. 아니 정확히는 그 앞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주저앉던 엄마를 떠올렸다. 처음엔 시위가 없는 일본에서 마주친 시위대라 그런 건가 싶었는데 아무리 팔을 잡아 끌어도 엄마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저 주저앉아 몸을 떨었고 또 그 자리에 서서 오줌을 쌌다. 나는 엄마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엄마 앞에서 꺼내지 않았다. 엄마도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엄마를 존중하는 내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자자와 함께 적당히 침묵하고 되도록 솔직하려 했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영서 씨, 그래서 우리 그 콩국수 먹으러 가나요? 퍼뜩 정신 차려보니 르스케가 내 얼굴 앞에서 손을 저어가며 정신이 드느냐는 신용을 해보이고 있었다. 아 그래, 콩국수. 그게 있었지? 며칠 후 우리는 콩국수를 먹으러 갔다. 앞장서긴 했지만 사실 나는 그 가게에서 두부를 사본 게 처음이었다. 그래서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다른 손님들이 하는 것을 흉내내어 주문을 했다. 콩국수 2개와 김밥 2줄. 하고서는 다시 아니 한 줄만이요. 하고는 내가 먼저 자리에 앉았고 르스케는 멀뚱히 서서 보다가 얼른 나를 따라 앉았다. 르스케가 가장 얌전해지는 순간은 유튜브에 나오지 않는 한국 음식점에 갈 때인데 그럴 때마다 우선 식탁 옆 서랍에서 수저와 젓가락을 챙기고 그 다음엔 사진을 찍는다. 르스케가 식당 사진을 골고루 찍는 동안 겉절이가 가장 먼저 나왔다. 그 다음이 김밥이었다. 참기름을 듬뿍 넣고 만든 어릴 적 집에서 만든 김밥 맛이 나서 좋았다. 콩국수에 설탕은 기호대로 넣는다는 내 설명에 르스케는 곧장 설탕을 한 수저 넣기도 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영서 씨. 그 드라마는 청소년들의 반항 드라마입니까? 르스케는 내가 말한 드라마의 내용이 궁금한 모양이었다. 텐션 국수를 먹던 날에는 배가 너무 부른 나머지 동네 산책에 나섰고 내 멋대로 해라에 관한 이야기는 더 하지 않았다. 글쎄 어른 반항 드라마였던 것 같기도 해. 아 그렇군요. 어떤 반항의 어른들이 나오시길래. 주인공은 전 소매치기였고 뮤지션이 나오고 세차장을 하는 아저씨가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던 여자분이 나오시고 놀랍게도 전혀 추측이 안 되는군요. 대략 여러분이 나오는 드라마군요. 아니 뭐 사실 거기서 주인공들이 콩국수 먹고 버스 정류장에서 서로를 기다려주거든. 레시피를 주머니에 넣고 만지작거리는 장면도 나오고 난 그냥 그거 좋아했어. 너도 수한 씨랑 콩국수 먹으러 가. 이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데 정작 르스케는 가벼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쳤다. 콩국수가 사랑의 음식이로군요. 그렇게 되려나? 아 맞다. 생각나는 대사도 있다. 우리 오늘을 살아요. 내일을 살지 말고 제발 우리 오늘을 살아요. 이런 대사. 오늘을 살아요. 오늘을. 드라마 대사를 따라하는 르스케를 보던 나는 접시 위에 김밥 끄트머리 2점이 남겨져 있는 걸 보았다. 문득 일본에서 가족처럼 가까이 지냈던 한주 씨가 떠올랐다. 한주 씨는 내가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 가장 도움을 많이 준 선배였다. 한국에서 심각한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자살을 시도했다가 충격으로 한국어 능력을 잃어버려서 일본으로 이주했다던 한주 씨. 갑작스럽게 엄마가 돌아가셨을 땐 오키나와까지 와서 장례를 함께 해주기도 했다. 한주 씨는 나보다도 일찍 한국에 들어와 연구 작업을 하고 있었다. 얼마 전 보내왔던 메일에는 지방에서 자료 조사를 한다고 적혀 있었다. 다만 그곳이 어디인지 정확히는 적지 않은 채였다. 대신 말미에 그런 말을 적어두었다. 영소, 나는 점심으로 톱 김밥이라는 것을 먹고 있어.
김밥 끄트머리는 한국에서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는 맛이 있는 부분이야. 너도 밥 잘 챙겨 먹길 바라. 톳 김밥?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통영이나 제주와 같은 남쪽 바닷가 정도일 거라는 추측만 가능했다. 하지만 요즘은 음식이 멈춰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어쩌면 서울 한가운데에서 메일을 보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나는 한주 씨의 말을 떠올리며 김밥 끄트머리가 있는 접시를 류스케 쪽으로 살짝 밀어주었다. 사정을 모르는 류스케는 그저 내가 배불러서라고 느꼈는지 한 입에 김밥을 넣고 엄지를 치켜 보였다. 류스케, 그런데 넌 그 드라마의 대사가 마음에 들어? 네, 저는 콩국수도 오늘도 참 마음에 듭니다. 그렇게 콩국수와 드라마 대사와 레시피가 마음에 든 나와 류스케는 그날 집에 가는 길에 레시피 한 개씩을 산 뒤 버스 정류장에서 인증샷을 찍었다. 휴대폰 카메라의 사진첩을 보니 이번 여름은 그렇게 흘러간 모양이었다. 그렇다면 가을엔 나 뭐 먹었지? 추석 때 시장에서 사온 부침개 3종 세트를 먹은 거 외엔 별다른 게 생각나지 않았다. 아마 올해는 자자가 있으니 먹을 걸 좀 더 사지 않을까? 나는 자자를 만나기 전 사진을 더 둘러보았다. 편의점에서 파는 노가리나 맛동산 사진뿐이었다. 맛동산과 노가리 그리고 맥주. 사실 그것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퇴근 후 혼자 먹는 음식들 말이다. 지난 가을의 사진들을 보던 나는 문득 이제 보일러실이 아닌 거실 구석에서 가만히 나를 향해 몸을 말고 있는 자자를 바라보았다. 왜일까? 그 순간 매년 가을이 되면 거실 구석에서 다리를 세우고 앉아 밤을 까던 엄마가 떠올랐던 건 이럴 때면 기억은 참으로 계절 음식과 같다. 그 계절이 돌아오면 애써 의식하지 않아도 다시 떠오른다. 그러나 세상에 같은 건 없어서일까? 엄마는 확실히 음식은 아니었다. 엄마는 계절처럼 그 철의 음식처럼 되돌아오지 않았다. 죽음은 그런 거였다. 그래서 엄마를 떠올리면 나는 더 자주 가끔은 오래 침묵하게 되는 것만 같다. 지하철역을 급히 내려가려는데 입구에서 밤을 팔고 있었다. 가을이네. 나는 퍼뜩 놀라 고개를 돌려 옆을 보았다. 누군가 나와 똑같은 시점에 같은 말을 중얼거리다니 낯익은 목소리다 싶었는데 역시나 확실했다. 상화 선생님, 자자보호자님. 우리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데 가만 보니 상화 선생님이 커다란 자루를 거의 바닥에 끌듯이 옮기고 있었다. 나는 최대한 눌러 담은 게 확실해 보이는 그 자루를 옮기는 일에 힘을 보태기 위해 손을 뻗었고 상화 선생님은 그런 나를 말리려 거의 춤을 추듯 그 자리에서 자루와 함께 한 바퀴 턴을 돌았다. 우리는 이윽고 서로를 보고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이 가시고 나니 보이는 게 있었다. 그러니까 그 자루 속에 있는 건 저 상호 선생님, 한국에서는 산에서 밤을 줍는 것이 불법은 아니죠? 상호 선생님은 잠시 내 말의 의도를 생각하는 것 같더니 이내 손사래까지 치며 웃어 보였다. 이거 고구마예요. 밤 아니고요. 이러면서 묶어두었던 자루를 살짝 열어 보였는데 어쩐지 죄송함에 얼굴에서 열이 올라오는 것만 같았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누가 봐도 이상하죠. 못만한 자루를 낑낑대며 들고 가고 있으니까. 이거 곰 가져다 줄 고구마예요. 곰이 고구마를 좋아하거든요. 곰이요? 네, 저번에 말씀드렸던 야생동물 보호봉사요. 마음은 이미 세렝게티에 있지만 일단 우리의 반달곰부터 차근차근 배워야죠. 아, 이거는 그 유기견 봉사할 때 뵌 분께서 고구마 농장을 하셔서 제 사정을 듣고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 지고라도 가야죠. 그러고 보니 언젠가 자자약을 타러 갔다가 상하 선생님 대신 다른 선생님이 잠시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이후에 물은 적이 있다. 상하 선생님은 오래전부터 야생동물 보호 수의사가 되고 싶어서 관련 봉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날도 반달곰 먹이 나눔 봉사차 지리산에 간 거였다. 나는 물끄러미 고구마 자루를 보다가 다시 힘을 보태겠다고 했고 괜찮다는 상화 선생님과 실랑이를 한 끝에 겨우 한쪽을 들 수 있게 되었다. 고맙다는 말을 연신하며 상화 선생님은 자자의 안부를 물었다. 자자는 이제 하루에 몇 시간 정도는 제가 거실에 있어도 나와서 돌아다니고 냄새도 맡아요.
밥 먹을 때 지켜봐도 꼬리가 헬리콥터처럼 빙글빙글 잘 돌아가고요. 역시 보호자님이시네요. 아, 이거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자자는 보호자님이 데리고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이미 보호자님을 많이 의지하고 있었어요. 네. 하지만 그때는 제가 있으면 숨었는데 보호자님에게 안기거나 꼬리를 흔들지는 않아도요. 병원에서 보호자님이 잠시 화장실 가려고 자리를 비우면 갑자기 숨을 엄청 헐떡였어요. 아마 처음으로 때리지 않고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은 인간이었으니까. 그런 보호자님이 사라질까봐 무서웠겠죠. 그런 세상은 이전의 세상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때보다도 자자에게는 암흑이 아니었을까요? 자자가 나를 줄곧 믿고 있었다는 사실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았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자자가 왜 나에게 마음을 열지 않은 걸까 했다. 내가 고개를 숙였을 때였다. 그나저나 자자 보호자님, 아까 밤 사시려던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밤도 못 사고. 저 그래서 하나 말해드릴게요. 네? 어떤 거요? 한국에서 밤 줍는 거 주인이 있는 나무면 문제인데 만약에 아니면 그건 불법 아니라고요. 아, 도토리는 다람쥐에게 양보하시고요. 그 말과 함께 상하 선생님은 손을 흔들며 내렸고 나는 오랫동안 자신의 몸만한 고구마 자루를 끌고 가는 상하 선생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자루에 자신이 먹을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러다 문득 평생 먹지도 않던 한우곰탕이 있는 내 냉동고를 떠올렸다. 그 냉동고는 가을이 되면 밤으로 가득 차던 엄마의 냉동고를 생각나게 했다. 삶은 밤을 일일이 손을 까주면서 정작 자신은 별로 먹지 않던 엄마 말이다. 나는 주말엔 산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사계절 중 유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좋을 계절이 가을이니까. 또 가을하면 바다보단 낙엽과 밤이 있는 산이다. 속이 어찌됐든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모에게 갈 생각은 아니었다. 그저 가을산에 밤을 주우러 가는 거였다. 아니, 당연히 밤은 다람쥐 거고, 그러니까 밤은 핑계고. 이모들. 한국에 오랜만에 들어왔더니 이모라는 호칭은 거의 만능이었다. 엄마의 여자 형제를 걷는 말이지만 엄마의 친구부터 가게에서 일하는 분까지 아주 다양한 이모들이 세상엔 존재했다. 어느 날인가 르스케가 그런데 왜 고모라고는 안 할까요? 하는 순간 나는 가게에서는 이모 대신 사장님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런데 엄마 친구들이 이모라고 부르는 건 참 좋았다. 엄마에게 가족보다 가까운 친구면 나에게도 가족이나 다름없는 게 아닐까 싶었던 것이다. 게다가 미자 이모는 내가 한국에 오자마자 찾은 사람이기도 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이모들의 이름을 부르던 엄마가 찾은 것 같기도 했지만 말이다. 미자 이모는 젊은 시절부터 먹고 살기 위해 많은 일을 해왔다고 했다. 식당, 공장, 백화점, 음식점, 택배짐도 날라봤다고 했다. 그러다 지난 가을부터 요양병원에 가게 되면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일을 다니지 않게 되었다. 이모는 모아놓은 돈이 있음에도 일을 못 다니게 된 것이 가끔 불안해 보였지만 내 입장에선 오히려 다행스럽게 느껴졌다. 다만 이모를 늘 혼자 두는 게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이모 혹시라고 내가 문장의 서두만을 꺼냈을 때였다. 너랑 같이 안 살아. 이모는 개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확히는 건사해야 하는 생명체를 만드는 게 두렵다고 했다. 자신은 곧 죽을 텐데 남은 생명체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이런 게 무섭다고. 이모는 아마 그 말을 하며 수호씨를 떠올렸던 걸까? 그러면서 이모는 노견인 자자를 데려온 나에게 말했다. 영소 너는 나보다 어른이야. 나는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것이 여전히 두려운데 넌 강인하고 대견하다. 참 아유 근데 정말 인생 어려운 거 너무 많아. 이제 내가 나이 들어 떠날 날 앞두고 보니까 떠나는 사람도 마음 편했던 거 아닌 것 같아. 누굴 남겨두고 가는 사람 마음도 얼마나 어렵고 아팠을지. 나는 아직 엄마의 치매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엄마가 나를 안으며 했던 말을 떠올렸다. 영소 너를 외롭게 두고 가는 이 엄마가 죄인이야. 나는 눈물을 보이기 전 얼른 고개를 젓다. 밥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엄마 간호할 때 보니까 병원 밥 먹는 거 정말 힘들던데.
이렇게 말하면 내가 항상 이모의 밥을 챙긴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한 달에 2번 정도 이모 집에서 식사를 한 게 전부였다. 그런데도 나는 병원에 가는 걸 반대하지 못하는 마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 이모는 가만히 나를 건너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영소, 네가 경자딸이 맞긴 하구나. 경자가 집 나와서 살면서도 반찬은 몰래 가져다가 먹고 그랬는데 먹는 거 중하다고 그렇게 성화를 부리면서 미자 이모는 시간이 흐를수록 가끔 예고 없이 광주에서 엄마와 함께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의 이야기를 꺼내곤 했다. 하지만 이모는 그곳에 있었던 다른 2 친구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 생각해보면 엄마도 치매가 심각해져 죽기 직전 정신이 간혹 돌아왔을 때야 그 2 친구 이야기를 해주었다. 특히 영자 이모는 엄마가 생의 말미에 도달하고 나서야 그 이름을 들을 수 있었다. 그 영자 이모가 바로 내가 아빠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건 말이다. 왜 나는 아빠를 꼭 남자라고만 생각했을까? 엄마는 정작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는데 인터섹스의 몸으로 스스로는 여자라고 생각했다던 영자 이모.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나는 아빠를 영자 이모라고 마음속으로나마 그렇게 다시 부르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낳아줬다던 혜자 이모에게도 계절이 돌아올 때마다 마음으로 안부를 묻는다. 그러니 미자 이모도 언젠가는 내게 그 2 친구에 대해 자연스레 이야기를 하겠지. 이모, 이제 거기서 산책도 할 수 있어요? 친구는 좀 사귀었어요? 올해는 백신 접종도 했고 추석부터 2시간의 면회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작년엔 거의 면회가 불가능했다. 그때 나는 이모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묻곤 했다. 산책은 정해진 시간에만. 여긴 산이라 빨리 어두워지기도 해. 그리고 다들 내 선배님들이셔. 내가 여기서는 막내야. 막내 노릇을 해야 돼. 70을 5년 남겨두고 막내 노릇을 다 해본다. 이모, 그래도 산책 좋아하시잖아요. 이모는 5.18 때 충격으로 머리가 백발이 되었다고 했다. 염색약이 귀하던 때라 젊을 땐 모자 없이 돌아다니지 못했다. 일자리 구할 때 모자를 쓰고 갔더니 버릇이 없다며 잿더리를 던진 사람도 있다고 했다. 이모는 편한 차림으로 산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웠다고 했다. 좋아하는 일, 나는 평생 그런 적이 없어서 그런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사는 사람 있으면 신기할 것 같네. 아무튼 영수야, 내 걱정 마. 나 여기서 운이 아주 좋아. 네? 어떤 운이요? 6명이 같이 방을 쓰잖아 여기가. 네? 내 방엔 코를 고는 노인이 한 명도 없어. 그게 운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럼 평생 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밤에 다들 아주 점잖게 주무셔. 아, 생각났다. 네? 뭘요? 나 산책보다도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싶다. 밤에 잠 푹 자기. 이걸로 해두면 나 요즘은 날마다 좋아하는 일하고 사는 거네. 우리 자자도 이젠 좀 자요. 그래? 잘 됐네. 영순이가 한시름 덜었네. 네. 아, 정말 푹 잔다는 거 너무 좋은 거긴 하네요. 나는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이모가 자신을 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에 마음이 아팠다. 그래도 영수야, 이 방은 잠이라도 자게 해주는 거잖아. 난 평생 아침 저녁으로 일하느라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 말년에 이렇게 운이 좋으려고 그랬던 거야. 자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여기서는 다 걱정 없어. 그날 전화통화해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데도 이모의 그 말에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다가 괜히 자자가 이젠 배고픈가 봐요 하고는 얼른 전화를 끊어야 했다. Hey,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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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utiful angel. Love your imperfections, every anger. Tomorrow comes and goes before you know. So I just had to let you know the way that Gucci look on you amazing. But nothing can compare to when you naked. Now we're backward into many, got you fed. You're saying you don't want for me, I need to flex it. Started when we were younger. Swear to God that I loved her. Sorry that your mom found out. Guess that we just really had the thunder. Ain't nobody
somebody else that I be under. Beautiful, beautiful life right now. Beautiful, beautiful night right now. No, no, no. Hey,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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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utiful angel. Love your imperfections, every anger. Tomorrow comes and goes before you know. So I just had to let you know. Oh my God, where did the time go? I wish the hours would go slow. How is it 6 a.m.? Your touch is heaven sent. Beautiful, beautiful sight right now. Beautiful, beautiful life right now. Got the angels saying ooh ah right now, like ooh ah. And this is why we got to time. Sometimes words at night and now. Finally your golden kiss, honey dripping from your lips. I thank God in my lucky stars, darling. Don't you know what you are? Yeah, baby, you are. Hey, baby.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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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utiful angel. Love your imperfections, every anger. Tomorrow comes and goes before you know. I just had to let you know. The way that Gucci look on you, amazing. And nothing can compare the way you naked. Tomorrow comes and goes before you know. So I just had to let you know. I just had to let you know. Swear to God, you beautiful. Yeah. I gotta deal with me now. Don't worry about what else is going on. It is what it is, they be like, oh she's a whole different animal. Got the beast unleashed to the net and teeth, she's a whole different animal. Body on the hit, 저 특이 점을 넘어도 why you tryna glitch? To the post got me, whole different animal. She a whole different animal, different animal, whole different animal, different animal. I stop, but furious. My scars, so glorious. Embrace the danger. Kiss, kiss, the pressure. Shit I chip, who's she? Back it up, proofread. Wrote it on my body, I've had enough. 의심 없이 다시 또 내디뎌. Why they don't be talking about this? I wanna talk about it. Why they don't be talking about this? I wanna talk about. 난 가질수록 I just get harder, harder. Give me all smoke, gunpowder, powder. Woo! It is what it is, they feel like Gucci, she's a whole different animal. 모든 게 바뀐 다음 단계 breathe, she's a whole different animal. Body on hit, 저 특이 점을 넘어도 완벽해진 glitch. Ain't nobody that can whole different animal. She a whole different animal, different animal, whole different animal, different animal. Oh now you wanna hear me, huh? Oh now you wanna hear me, huh? Oh now you wanna hear me go crazy, crazy. 답은 내 안에 있어, come test me, test me. Do some, do some, do some, do some. Talk loud, do some. Custom feat처럼 달아, I'm some. It's a new era, feel some. Why they don't be talking about this? I wanna talk about it. Why they don't be talking about this? I wanna talk about. 지금 누를수록 I just get harder, harder. Give me all smoke, gunpowder, powder. Woo! It is what it is. They be like, who she's a whole different animal. 모든 게 바뀐 다음 단계 breathe. She's a whole different animal. Body on heat. 저 특이점을 넘어도 완벽해진 glitch. Ain't nobody that can. Whole different animal. Fire in the hole up the whiplash, living on a whole nother level just. Why don't you girls different anymore? I'ma get it done, 머리 품듯이 뭐 I'ma get it done, action, reaction 좀 세레머니, yes, dragon, 고마 세레머니 Hashtag FTA 먼치킨 데니머, 병원 새끼새 Whole different animal.
책 제목 쿄쿄와 쿄지, 지은이, 한정현. 오늘 글읽기 여행은 어땠나요? 다른 날에 또 다른 구름 여행을 기대하며 이제 몽글몽글 뭉게구름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저는 북캐릭터 구름 여행이었습니다.